문PD, 상속세가 생각보다 무서워. 상속세 때문에 세무조사를 받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 안타까운 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월세를 몰랐을 뿐인데 이 300만 원 때문에 무려 5천만 원의 세금 폭탄이 생긴다는 거야. 너무 억울한데요. 근데 몰랐어요. 억울해요. 이게 안 통해. 이건 정말 미리 준비하는 방법밖에 없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혹은 모시는 부모님이 연세가 있으시다면 정말 도움되실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미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많이 공유해주세요. 절세는 염지훈. 며칠 전 상속세 조사를 받는 지인을 만났어. 근데 이분이 얼굴이 안 좋아. 최근 은행에서 금융정보 제공을 했다는 우편이 날라왔대. 계좌를 싹 줘야 하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시더라고. 왜요? 상속세 조사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계좌가 기본적으로 10년간 줘야 돼. 기분도 나쁘긴 하지만 계좌를 열면 그분의 세금 역사가 보이는 거야. 상속세 조사를 하면서 계좌 때문에 추가로 세금 나온 얘기를 해줄게. 첫 번째 사례는 아주 흔한 사례인데 돌아가신 분이 오랜 기간 임대소득 신고를 누락한 경우야. 돌아가신 분, 즉 피상속인이 상가를 10년간 임대했는데 이분 이중계약서를 작성했어. 그리고 월세 신고를 누락하면서 용케도 안 걸리고 버텨오셨는데 사망하시면서 계좌가 오픈된 거야. 입금된 금액과 부가세 신고 금액을 비교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부가세 및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 이중계약서인 경우 제척기간 최대 10년까지 과세 가능하고 무신고의 경우 7년까지 한꺼번에 과세가 가능해. 이게 한꺼번에 과세가 되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엄청 커져. 기간이 기니까 절대 금액이 엄청 클 것 같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커지는 걸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매월 월세 300만 원을 누락했는데 한 번에 소득세 5천만 원이 가세됐더라고.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거는 그 추가된 5천만 원 소득세 있잖아요. 누가 내는 거예요? 피상속인은 돌아가셨으니까 물론 상속인이 내야지. 근데 상속인이 내야 될 상속재산가액에서 그 공과금만큼은 빼줘. 근데 형이 말해준 이런 사례가 진짜 흔한 사례예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뜨끔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거야. 의외로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고 내가 조사를 한 사례에서도 이런 것들이 여러 번 있었어. 두 번째 사례는 요양병원에서 주소를 놓고 돌아가신 분이 있었어. 그런데 그분의 통장에서 5년 전에 3억 원이 출금됐어. 출금된 상대 계좌는 상속인이 아니었고 그래서 조사반에서 상속인들에게 이게 뭐냐 물으니 상속인들도 모른다고 하는 거야. 조사반도 과연 이 돈이 뭘까 고민하다가 입금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은행을 통해서 확인해 봤어. 그랬더니 피상속인이 그분에게 빌려줬던 돈이었어. 입금된 그분 부동산에 피상속인이 저당권까지 설정을 해놨더라고. 한마디로 피상속인의 채권이었는데 그게 누락된 사실이 조사를 통해서 발견된 거야. 그래서 누락된 상속재산가액을 포함해서 상속세가 약 1억 원 추가 고지된 사례야. 세 번째 사례는 아들의 전세보증금 증여가 9년 만에 걸린 건이야.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약 9년 전쯤 홍길동이라는 사람에게 3억 원이 입금됐어. 입금된 상대방이 상속인이 아니니까 조사반에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 둘째 아들 주민등록 초본상에 9년 전 주소 전입일자 그날이랑 송금일자가 비슷한 거야. 그래서 둘째 아들 주민등록 초본상의 주소지 등기부 등본을 발급해 보니까 그 3억 원의 입금 상대방이 둘째 아들 당시 집주인이었던 거야. 그 돈은 9년 전 둘째 아들이 결혼할 때 피상속인이 집주인에게 직접 송금했던 3억 원이었고 그 후 둘째 아들은 그 돈을 피상속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 자금을 원천으로 집도 구매하고 했는데 그게 안 걸릴 줄 알았는데 상속세 조사할 때 통장 때문에 걸린 거지. 이 상속세 조사할 때 보니까 둘째 아들의 주민등록 초본상의 전입일자도 조사를 했던 것 같고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조사를 하는 거예요? 9년 전에 3억이라는 돈이 나갔는데 왜 나간지를 모르니까 그거를 확인하려고 보다 보니까 주민등록 초본상의 전입일자하고 우연히 일치했고 그래서 의심을 품은 거지. 3억이라는 돈이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아까 형이 그 세금의 역사가 다 파헤쳐진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진짜 이 사례를 들으니까 역사가 다 파헤쳐지네요. 그렇지. 통장 열면 큰 금액들 위주로 세무공무원들이 유심히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 근데 형이 말해준 게 이게 9년 전의 일이잖아요. 몇 년치 거를 열어보길래 9년 전 일이 걸리는 거예요? 10년이야. 기간에 대한 말이 나왔으니까 다음 사례도 이야기해주면서 말해줄게. 어떤 분이 작년에 나를 찾아오셨어. 이분은 우리 사무실에 오시기 전에 5군데 세무사 사무실에 가셨대. 뭐 재벌이 뭐가 그렇게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나도 뭐가 그렇게 불안한지 물어봤어.
그랬더니 상속세 조사를 받으면 상속인들의 계좌도 함께 오픈된다고 하던데요 하면서 본인의 계좌가 오픈되면 안 되는 무슨 큰 비밀이 있는지 전전긍긍 하시더라고. 아까 문 PD가 10년 기간을 조사한다고 하니까 놀랐잖아.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10년만 보는 게 아니라 상속인의 계좌도 같이 10년이 오픈돼. 와, 이건 진짜 너무한데요. 피상속인뿐만 아니라 멀쩡히 살아있는 제 것까지도 10년치를 다 본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만약 상속인의 계좌에서 피상속인과 무관한 별도의 조세 탈루 혐의가 발견된다면 추가로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거나 이후 별도로 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또한 안심할 수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상속인으로서 조사를 받다가 다른 건까지 같이 걸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주 있는 경우는 아니지만 가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 근데 일반적으로요, 일반 상속인 분들께서 많이 놓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없을까요? 있지. 이걸 많이 놓치는데 내가 자세히 다음 사례로 말해줄게. 상속이 발생하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피상속인의 재산이 확인되니까 꼼꼼하게 살펴서 상속세 신고를 하면 되는데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 그게 바로 사적인 채권 채무야. 사적인 채권 채무 관련해서 첫 번째 사례는 개인사업자의 매출채권 신고 누락 사례야.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개인사업체를 운영했는데 장부상 회수할 수 있는 매출채권이 3억 원이 있었어. 그런데 이걸 놓친 거야.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안 나오니까 깜빡한 거지. 그래서 40% 세율을 적용해서 약 1억 4천만 원 정도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만 하셨어. 이거 오늘은 자꾸 사례들이 너무 억울한 사례들밖에 없네요.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상속세 신고를 담당하는 세무사와 많은 대화를 통해서 국세청에서 자주 적발되는 사례를 미리 점검받고 걸릴 것 같다면 미리 신고에 반영해서 가센스라도 아끼는 게 좋을 것 같아. 두 번째 사례는 마찬가지로 개인 사업체였는데 이분은 우유보급소를 운용하다가 돌아가셨어. 보급소의 임차 보증금, 매출 채권 등은 장부에 계상돼 있어서 잘 신고했는데 우유보급소의 최초 보증금으로 냈던 5천만 원은 장부에 계산이 안 돼 있어서 신고를 누락한 거야. 그런데 세무조사를 했던 반장이 우유보급소는 보증금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보급소에 확인을 했고 그래서 또 2천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만 했어. 저 살짝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보증금 5천만 원 때문에 상속세가 2천만 원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 그 우유보급소의 보증금을 상속인이 돌려받을 거고 그 돌려받는 보증금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세금이 또 나오는 거지. 이건 진짜 억울한 케이스 같거든요. 이런 거는 개인이 챙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상속세 신고가 어려운 것 같다. 누구나 평생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있는 경험인데 꼼꼼한 세무대리인을 선임해서 함께 이런 것들을 미리 예상해서 찾아내는 방법밖에 없는 거지. 세 번째 사례는 피상속인이 대표인 법인에 피상속인이 돈을 꿔준 거야. 이건 법인 장부만 살펴보면 대표자가 채권자라는 거를 세무서에서도 알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해. 법인 장부에 대표자 가수금이라고 적혀 있다면 이건 대표자의 채권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해서 신고해야 돼. 좀 어려운데요. 세금을 모르는 일반인 관점에서 상속 시에 체크해야 될 그런 좀 간단하고도 명료한 그런 항목들이 있을까요? 그럼 내가 한번 정리해 볼게. 자, 문 PD가 이야기한 대로 상속 시 반드시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놨으니 같이 보자고. 이 준비 서류 목록을 보면서 혹시 누락한 상속재산이나 채무 등이 있는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 한 개씩 살펴볼게. 첫째, 상속세 신고에 필요한 기본 서류를 챙기면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고 그리고 재산을 꼼꼼히 챙긴다. 이때 상속인의 주민등록 초본은 세무서에서도 관심 있게 살펴보는데 아까 내가 말한 사례처럼 주소 이전 시기에 피상속인 통장에서 출금된 돈으로 전세보증금 등을 지원해뒀는지 살펴본다. 둘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부동산 내역 등을 받아볼 수 있는데 세무서에서는 현재 보유 내역뿐만 아니라 과거 부동산 매매 내역 및 관련 매매대금의 흐름 또한 살펴보니 관련된 문제점이 없는지 체크해야 돼. 셋째는 금융재산이야. 상속 개시 현재 금융재산 잔액증명서 및 과거 10년간의 금융거래 내역이 필요해. 물론 금융거래 내역은 메일 등을 이용해서 엑셀로 받아야 돼. 만약 거래 내역이 미미할 정도로 없는 분이라면 금융거래 내역은 생략해도 될 것 같아. 이때 상장, 비상장 주식도 확인해야 하고 대출이 있다면 부채 잔액증명서도 필요해.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다음과 같은 기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야 돼. 특히 자동차, 고가의 회원권, 개인 간의 채권이 있는지 체크해야 돼. 본래의 상속재산이 아닌 보험금이나 신탁재산, 퇴직금도 있으면 관련 서류를 챙기고 상속재산가액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챙겨야 돼. 지금까지가 상속세를 늘리는 것들이었다면 공과금, 장례비, 채무는 상속세를 줄일 수 있으므로 더 소중히 챙겨야 돼. 이 중 가장 큰 부분이 채무인데 상속인들이 모르는 피상속인의 사적 채무 중에서도 실제로 갚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상속세 관련 서류로서 잘 챙겨야 돼.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발자취를 세무서에서도 약 90일이라는 조사기간 동안 철저히 조사해. 그래서 상속인들이 6개월이라는 상속세 신고기간 동안 꼼꼼하게 준비해야 될 것 같아. 근데 형, 하나 또 궁금한 게요. 형은 언제부터 세무일을 하신 거예요? 대학교 4학년 때부터 했던 것 같아. 그때 공무원 시험 최초로 합격하고 다니면서 졸업하고 계속 그 국세공무원으로서만 22년 넘게 하게 됐어. 하면서 세무사 합격하고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대학원도 다니고 그러면서 계속 세무 관련된 거에다만 관심을 쏟게 됐던 것 같아. 아, 근데 한 가지 일을 그렇게 오래 하면 좀 질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들어올 때부터 계속 이 일을 해서 언젠간 세무사가 되고 싶었거든. 근데 왜 자꾸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쑥스럽게. 이 일을 너무 오래 한 사람을 제가 만나다 보니까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됐는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오래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세법이 재밌어. 어쨌든 오늘은 주제는 상속세 체크리스트였으니까 오늘 형이 한번 결론을 내줬으면 좋겠어요. 절세는 염지훈. 상속세 신고 및 조사와 관련된 오늘의 결론. 하나, 상속세 조사가 시작되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계좌가 한꺼번에 오픈된다. 피상속인의 계좌를 꼼꼼히 살펴서 상속재산이 누락된 것이 없는지 확인한다. 둘, 피상속인의 생전에 사적인 채권 채무가 없는지 확인한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므로 피상속인의 발자취를 회사 장부나 핸드폰 내용 등을 살피면서 누락되지 않도록 챙긴다. 셋, 상속세 준비 서류 목록을 보면서 우리 집안에 해당되는 게 있는지 확인한다. 문PD, 상속세 신고 과정이 막막하고 답답한 상속인분들이 계시면 형한테 전화해.